나는 항상 참아왔다. 회사에서, 집에서, 모든 관계에서. 참아라,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속삭이며. 하지만 그날 상사가 내 면전에서 너의 일은 미션 크리티컬이 아니야. 없어도 돼 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10년의 헌신을 짓밟은 칼날이었다. 나는 IT팀의 보안 전문가였다.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밤낮 없이 메우고 해킹 시도를 막아왔다. 하지만 상사인 김 부장은 늘 나를 무시했다. 여자가 뭐 아냐 라고 속삭이듯 말하곤 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남자 동료들의 아이디어가 칭찬받았다. 처음엔 참았다. 실력으로 증명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모욕이 쌓였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내가 고친 코드가 아니었다면 회사 전체가 다운됐을 텐데 김 부장은 그 공을 자기 것으로 돌렸다. 내가 지시한 대로 했으니까 라고. 그때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왜? 가족 때문이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아이 둘을 키워야 했다.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미션 크리티컬 아니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내가 만든 백도어, 시스템의 비밀 출입구, 그것은 응급 상황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 끝내자.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출근해서 김 부장에게 사표를 던질 테다. 하지만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그가 내 일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내가 아는 취약점을 이용해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안다. 이게 미션 크리티컬 아니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침이 되자 회사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시스템 다운. 고객 데이터 접근 불가. CEO가 직접 나섰다. 누가 이걸 고칠 수 있나? 김 부장이 나를 불렀다. 너, 이게 내 일 아니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부장님. 제 일은 미션 크리티컬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무팀이 불려왔다. 그들은 내가 한 짓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하지만 그 후 회사는 나를 다시 불렀다. 돌아와라, 보상할게. 나는 거절했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 대가는 컸다. 김 부장은 해고됐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 그날의 선택이 옳았을까 생각한다. 침묵의 대가는 무엇일까?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스치듯 지나갔다. 10년 전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야심차고 열정적이었다. IT 분야에서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노력했다. 밤늦게까지 코드 짜고 세미나 다니고. 하지만 김 부장은 입사 초기부터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지. 왜 이렇게 야근해? 라고 비아냥거렸다.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승진 기회가 올 때마다 그는 남자 후배를 밀어주었다. 그 녀석이 더 안정적이지라고. 나는 화를 삼키며 더 열심히 했다.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렸다. 그는 회사에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그냥 참아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출산 휴가 후 복귀했을 때 내 자리는 이미 줄어들어 있었다. 이제 파트타임으로 해라고 김 부장이 제안했다. 거절하자 그는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나를 빼고 사소한 일만 줬다. 하지만 나는 그 사소한 일이 회사 생존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다. 보안 시스템, 그것은 회사의 심장이었다. 해킹 한 번으로 수백억 손실이 날 수 있었다. 나는 그걸 지켰다. 혼자서. 그런데 그날 평가 면담에서 그는 말했다. 너의 일은 대체 가능해. 미션 크리티컬 아니야.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다음 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그것은 내 보험이었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사용할 때였다. 출근해서 김 부장에게 말했다. 부장님, 제 일 중요하지 않죠. 그는 웃었다. 그래, 왜? 나는 노트북을 열고 명령어를 입력했다. 순간 서버가 다운됐다. 알람이 울렸다. 이게 뭐야? 김 부장이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 일이에요. CEO가 달려왔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눈이 커졌다. 법무팀이 조사했다. 하지만 나는 깨끗했다. 우연이라고.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 후 김 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쫓겨났다. 나는 프리랜서로 새 출발했다. 자유롭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다. 그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나는 그 모욕을 잊을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션 크리티컬 아니야.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회사 생활 10년 동안 나는 수많은 위기를 막아왔다. 5년 전 대형 해킹 시도가 있었을 때 내가 밤새워 막지 않았다면 회사 파산했을 텐데. 하지만 공은 김 부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내 팀이 잘했다 라고만 말했다. 나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집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했다. 남편은 회사 일 그만 신경 쓰고 집안일이나 해라고 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모든 게 내 어깨에 있었다. 참아야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코멘트가 쌓였다. 여자라서 감정적이지, 회의 중에. 집에 가서 애나 봐라고. 그것들이 내 안을 갉아먹었다. 마침내 그날 면담 후 나는 폭발 직전이었다.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그만. 그날 밤 시스템에 접속했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잠갔다. 키는 나만 안다. 다음 날 회사 케이아스. 이메일 안 되고 클라이언트 불만 폭주. 김 부장이 나를 불렀다.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부인했다. 아니요. 하지만 고칠 수는 있어요. CEO가 개입했다. 얼마나 걸려? 나는 조건을 걸었다. 사과받고 승진하지만 김 부장이 거부했다. 2년이 그 순간 나는 떠났다. 법무팀이 나를 추궁했지만 증거 없음. 회사는 나 없이 고생했다. 결국 외부 컨설턴트 불러 수억 들였다. 김 부장은 디모트.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밤에 그날의 분노가 떠오른다. 침묵이 정말 독이었을까? 나는 그 말을 곱씹을수록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입사 초, 김 부장은 멘토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너처럼 예쁜 애는 마케팅 가는 게 낫지라고. 성희롱 보어더라인. 보고 싶어도 HR은 증거 있냐? 라고. 참았다. 결혼 후 더 심해졌다. 애 엄마가 왜 야근해? 라고. 하지만 프로젝트 데드라인 때문에 야근해야 했다. 동료들은 이해했지만 그는 아니었다. 한 번은 내 보고서를 훔쳐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다. 나는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팀워크라고. 하지만 그게 반복됐다. 내 아이디어가 그의 것이 됐다. 집에 가면 남편의 무관심. 너 돈 벌어오니까 좋지라고. 사랑은 식었다. 아이들만이 위로였다. 하지만 그날 미션 크리티컬 아니야 라는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테이크 100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술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시스템 로그를 조작했다. 내 흔적 지우고 문제 발생. 아침, 회사 패닉. 김 부장이 고쳐, 명령. 나는 돼요? 제 일 중요하지 않잖아요. CEO 회의.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다. 보너스 줄게 하지만 나는 사과부터 김 부장이 미안 중얼. 하지만 진심 아니었다. 나는 떠났다. 후에 그는 해고. 회사는 나 같은 사람 필요했다 깨달음. 나는 독립. 행복하지만 상처 남아. 그런 선택 없이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사표 내기 전 마지막으로 시스템 확인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잠겨 있었다. 내 복수였다. 하지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회사 생활 동안 나는 친구도 잃었다. 동료들이 김 부장 편들 때 나는 고립됐다. 너 과민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고통을. 집에서 남편과 싸움. 회사 그만두면 어때? 하지만 그건 패배였다. 그날 다운 후 뉴스까지 났다. 대기업 시스템 장애 이주가 떨어짐. CEO가 사과 기자회견. 김 부장은 스케이프고트. 그는 나에게 연락. 도와줘, 나는 돼요?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법무팀이 나를 소환. 협박,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자유. 새 직장에서 나는 리더. 여자 후배들 멘토링. 하지만 가끔 밀어보면 그날의 내가 보인다. 상처받은 눈 침묵의 끝은 자유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나는 그 후의 삶을 돌아봤다. 자유로웠지만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 남편은 이혼 요구. 너 변했어. 아이들은 엄마 왜? 물음.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회사에서 배운 교훈. 더 이상 참지 마. 새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 봤을 때 바로 말했다. 그건 잘못됐어요. 인정받음. 김 부장은? 그는 업계에서 사라짐. 소문에 알코올 중독. 후회할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 복수는 완성됐다. 그는 자신의 말 대가 치렀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산다. 하지만 밤에 그 말이 에코. 미션 크리티컬 아니야, 웃음.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은 크리티컬. 당신의 말은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내 힘을 깨닫게 한 촉매였을까? 나는 그 사건 후
조용히 삶을 재건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보안 컨설팅. 클라이언트 많음. 과거 회사도 연락 왔지만 거절. 이미 늦었어요. 김 부장의 소식 들음. 그는 재취업 실패. 가족 문제. 동정. 조금. 하지만 그는 자업자 득. 내 안의 분노는 사그라들었지만 교훈 남음. 참는 게 미덕 아님.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자로서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 내 이야기 공유하고 싶음. 하지만 아직 아이들 크면 지금은 행복. 새 파트너 만남. 이해해주는 사람. 내 선택 지지해 미소.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날 봄 그 선택 없이 나는 여전히 참고 있었을까? 나는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깨달음이었다. 침묵의 한계. 이제 나는 말한다. 필요할 때, 직장에서, 관계에서. 김 부장의 말은 내 캐털리스트. 그는 라잇. CEO와 법무가 알았듯. 시스템 복구에 수개월. 비용 막대. 그들은 나의 가치 알음.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남. 자유의 맛 달콤 쌉싸름. 침묵이 끝날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될까? 나는 이제 평온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스카어. 영원히. 김 부장의 후회 상상.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후회는 그의 운의 몫은 성장. 당신의 거짓말이 내 진실을 깨우쳤을까? 나는 그 모든 걸 지나 이제 나답게. 하지만 한 가지 물음. 참는 게 정말 강함일까? 아니면 말하는 게?